안녕하세요, 또현입니다. 아르바이트 얘기입니다. 또현. 요즘에 알바 뽑는 기준, 왜 이렇게 기준이 높아졌나? 무슨 회사 면접도 아니고 그냥 알바 한 명 뽑는데 왜 이렇게 요즘 기준이 높아진 건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알바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언젠간 하게 되실 분들, 구독을 눌러두시면 언제든지 꺼내보실 수 있습니다. 알바 면접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탈락하신 분들, 별의별 이상한 질문을 다 받고 당황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확실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외를 해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본인 자체의 태도가 안 좋았던 경우,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했던 경우,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경우, 이력서를 안 쓴 것도 포함이 되겠죠. 복장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경우, 손님이 그 알바생을 봤을 때 그 첫인상이 사장님들 입장에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바지에 슬리퍼,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든 사실 애초에 뽑을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건 기본이니까 보통은 잘 지켜지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지키고 면접도 잘 본 것 같은데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이 떨어진 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바생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뭘로 비유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잘 교육을 시켜서 우리 매장의 매출 유지나 또는 증가를 위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유료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캐릭터 취향은 전사예요. 내 친구들이 키우는 캐릭터가 마법사, 닌자 이런 거예요. 그럼 자기가 전사를 좋아하고 전사로 해야 이 사람들에게 더 시너지가 되고 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사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유료 게임이라는 거예요. 캐릭터를 하나 만들 때마다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사를 해야 딱 맞는 상황인 거죠. 근데 똑같은 유료 결제 가격에 굳이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마법사나 닌자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친구들의 캐릭터라는 거는 이미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이고, 내가 생성하려는 지금의 캐릭터는 지금 뽑으려는 알바생이라는 거예요. 마법사나 닌자가 나쁜 캐릭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전사가 필요한 거지. 한 사람과 게임 캐릭터를 비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비유가 참 이상하지만, 내 돈이 들어간다는 것과 이미 나와 케미를 맞춰볼 캐릭터들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나한테 이미 로션과 스킨이 있어요. 그럼 선크림이라든지 미스트라든지 다른 것들이 더 필요로 하면 필요했지, 이미 있는 로션이나 스킨을 또 사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로션이나 스킨이 필요가 없거나 나쁜 건 아니잖아요. 떨어뜨리는 이유의 대부분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예의가 없다든지 단정하지 않다든지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닌데 여러분을 떨어뜨렸다면 성격 때문일 겁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알바생들과 여길 담당하고 있는 이 매니저와 성격이 잘 안 맞을 것 같아. 면접에서 떨어진 분 입장에선 열받을 수도 있지만, 매니저 입장에서 본인과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을 굳이 뽑아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어져서 피곤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어느 정도 나와 성격이 맞는 성향을 가진 알바생인가를 보려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지, 무슨 회사 면접처럼 질문지를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전부 다 시덥잖은 질문이죠. 10년 전, 5년 전부터 수없이 쌓여온 알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런 알바는 못한다더라, 이런 알바는 결국에 뒤통수 치더라, 이런 알바랑은 결국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많이 알아요. 알바 면접은 사실상 면접을 보는 관리자와 성격이 맞는지를 그냥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경력을 따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금방 관뒀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아마 그러신 걸 거예요. 방향을 몇 가지 제시를 하자면, 진실성을 보여준다. 긴장이 되더라도 최대한 솔직한 표정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용자와 성격이 맞는지 어느 정도는 판단해가면서 긴장되더라도 조금이나마 본인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초면에 이것저것 이상한 얘기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물어보는 말에 최대한 자기의 말투와 진실성 있는 대답으로서 표현을 하라는 거죠. 알바 면접을 많이 떨어져도 그냥 그 사람과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일 뿐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바로 다음 알바 면접으로 진격하라. 너무 많은 알바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본인의
태도나 못나서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있어서 본인이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순환들이 사실 피곤하고 감정 노동이 들어가고 어쨌든 남한테 맞추는 일이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인격적으로나 사회성으로나 취업을 했을 때나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싶은 일 70%를 하려면 하기 싫은 일 30%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시급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생각은 우리들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갑을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라는 얘기. 그 협력이 이루어져야 알바생도 점장이나 사장을 욕하는 일이 없어질 거고 점장이나 사장도 알바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그 점장이나 사장은 대처를 매끄럽게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싸잡혀서 욕먹잖아요. 진짜 우리 애들 감정노동 안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영상 찍는 거예요. 오늘 얘기들이 지금 와닿지 않더라도 20살, 21살, 22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 얘기들이 큰 도움이 될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두세요.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